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에이플의 제 496화 나의 데몬 첫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댓글 마저 읽어볼게요. 네. 자, 남궁 레드님, 아 너무 크게 지명되니까 부담되네요. 저 이제 네임드입니다. 자랑스럽다. 하루빨리 후원하려고 정기 후원을 짜잘하게 1,000원씩 하려고 했는데 여차저차해서 어쩌고저쩌고 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 계좌에 네 그렇게 됐네요. 아, 좋습니다. 지난번에 5만 원 네. 이체해 주셨죠. 예. 자, 이 작품도 안 본 건데 자, 더 킬러 편이네요. 구성이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네요. 쩝이 아니구나. 챕터별로 나눠지고 조용하고 우아하고 A플랫도 정주행해야 하고 소개해 주신 것도 봐야 하고 밀린 것도 봐야 합니다. 백수가 되거나 잠을 안 자면 다 해결되는데 시간이 모자랍니다. 다음엔 좀 재미없는 것 좀 소개해 주세요. A플랫만 듣고 제끼게. 에휴 속상하다. 사랑해요 A플랫. 재미없는 걸 소개해달라는 것도 해드렸지 우리. 그 설문을 보니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났더라고. 안 들은 것들 딱 보면은 네. 굉장히 마이너한 거. 재미없는 거. 넷플릭스에 잘 안 볼 만한 어떤 시리즈 같은 거. 네. 뭐 이런 것들 많이 꼽아 주셨더라고. 설문이 마감이 됐죠. 네. 지난번에는 한 3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번엔 2주 진행을 해서 뭐 비슷하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했으면 더 많이 모이지 않았을까 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요 정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아무튼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네. 로켓탄 간부님이 독전편에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그거죠? 서영락 대리 화가 많이 나죠? 으하하하. 느하하하. 느하하하. 따라해줘요. 그래서 아재 감성님이 아래 그 유튜브 링크를 내서 이걸 봤거든. 네. 그랬더니 그 코미디언이 성대모사 아주 잘하더라고. 아 그래요? 서영락 대리 뭐 이렇게 하는데 화가 이렇게 하더라고. 맞아. 이렇게 하더라고.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으하하하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뭔가 했는데 그 다음에 아우르기가 계속 이거만 하더라고. 아, 그게 좀 웃겼어. 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하나 배웠다. 자승문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으하하하. 좀 더 연마하세요. 자, 일렉트라님, 헐 타블릿으로 수민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저 출퇴근길 또는 근무 중에 또는 집안일 하면서 열심히 듣는 저 계속 듣는 거 아니에요? 비록 하위권이지만 가끔은 순위권에 드는 거 엄청 대단한 일이었어요. 1위는 다음 생에. 아니,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많이 들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로라 내슈님이 493화 독전 2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494화 어제 뭐 봤어 54번째 편에도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녹도 장군님이 왓챠에 올라온 반주의 방식을 보려다가 시즌 1이 없어서 보류 중이었는데 이 시즌부터 봐도 무난하나 보군요. 주말에 열심히 달려봐야겠습니다. 달릴 것도 없어요. 굉장히 짧습니다. 아쉬워. 그래서 20분짜리 10편이면은 사실 200분이잖아요. 조금 긴 영화 정도 보는 거잖아. 그렇네요. 그리고 뭐 오프닝 빼고 못 빼고 이러면 더 줄어드니까. 아무튼 요즘 이런 거 많아서 금세 보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빨리 시즌 1도 올라왔으면 좋겠어. 자, 댓글 남겨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문 응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려요. 네. 설문에서 질타가 좀 있었지. 1분 더 걸렸다. 3분 걸리더라. 근데 그 3분도 내주시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았다. 그 일부는 그냥 마케팅 포인트였죠. 그 설문 네이버 오피스 폼이었잖아. 거기 접수는 했는데 그 쓰지 않고 그냥 나오신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 근데 예전부터 높았어요, 그거는. 어쨌든 네. 좀 해주시면 어디 덧나가지고. 그러게요. 아무튼 남겨주신 분들 너무 고맙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네. 다음 그 결산 특집에서 모조리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나의 데몬 편 이야기 해볼까요? 네. 자, 이 작품은 2023년 11월 23일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고 지난번에 전드랑 우리가 10부작 아니야 했는데 13부작이더라고. 네. 자, 그리고 아다치 히로타카 각본을 쓴 일본과 태국의 합작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다치 히로타카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오치이치의 본명이에요. 그렇죠. 영화 쪽에서 활동할 때는 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어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현재까지 확인된 필명이 한 4개 정도 되니까 네. 각각 또 다른 스타일을 또 구사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어쨌든 태국이라는 게 좀 재밌긴 했어. 왜 이렇게 오프닝 보면 이상한 이름들이 막 올라가잖아. 네. 아피차펑 뭐 위락사 타코 뭐 이런 류의. 그런데 이제 보니까 태국이다.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작화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참 훌륭해요. 그 보면은 이제 마을이나 도시 그 풍경 같은 게 보면 엄청 세밀해가지고 그런 거 보는 맛도 좀 있었어. 맞아요. 뭐 간단하게 내용을 얘기하자면 핵 전쟁이 일어난 도쿄, 뭐 일본이 배경이고 이 이후에 인간 세계에 이제 데몬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이 데몬을 관리하는 어떤 디스토피아 배경의 SF 뭐 성장 만화가 되겠죠. 근데 보면은 사실은 아동용인 것 같아. 맞아요. 예. 보면서 계속 이렇게 손이 많이 가진 않았어요. 저 보는데 좀 힘들긴 했거든요. 아 근데 아동용이라고 하기엔 좀 잔인한 장면이 의외로 있어. 있긴 의외도 한데 있지만 이제 아동의 시선에서 있기 때문에 절대 쟤는 죽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은 안 죽어. 아 그렇지. 약간 잔혹동화 느낌? 근데 너무 선한 사람들이 많고 네. 그리고 좀 더 잔인해질 수 있는데 뭔가 좀 가다듬은 듯한 그런 장면들이 맞아요. 많아서 보면서 이게 성인인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쨌든 뭐 아동용이라 딱 못 박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제 느낌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캐릭터 소개를 몇 명만 할게요. 주인공은 켄토, 초딩이죠. 근데 특이한 점은 데몬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데몬은 정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악마가 맞았잖아.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 열려서 온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근원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 애들이 생긴 게 좀 징그럽게 생기기도 했고 네. 무섭게 생기기도 했고 해서 근데 이 켄토만은 데몬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이거는 이제 얘 오른쪽 눈 쪽에 반점 같은 거? 네. 데모닉 입자 거기에 침투해서 그런 거죠.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주오원 데몬 아나를 키우면서 얘를 엄청나게 귀여워하는데 그 표현들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좀 짜증나. 내가 힘 있는 사람이면 아나 너를 지폐에 넣어줄 텐데 뭐 이렇게 하면. 그리고 아나 데려가잖아요 누가. 그러면은 아나가 아무리 귀여워도 그렇지 어떻게 너를 데려갈 수가 있니? 뭐 이런 그런 식의 표현들. 이 아나는 강아지 형태죠. 처음에는 네, 눈이 사방에 달려 있는. 눈이 그냥 온몸에 있고 그리고 얘 특기는 뭐 여기는 다 데몬들이 한 가지씩 능력이 있어요. 얘는 보관 데몬이다. 네. 그래서 얼굴이 약간 포탈식으로 해서 물건을 빨아들여. 그러면 딱 그 상태로 보존이 된다. 아이스크림도 녹지 않은 상태. 그렇지. 뭐 그렇게 되는 이런 능력인데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거대한 거를 이렇게 보관한다 그러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사라지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인류에게는 위기 그 자체다. 어쨌든 하지만 귀엽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미호 형태로 이제 진화하는 게 나오는데 네. 이때 이제 거의 뭐 소형 블랙홀 같은 걸 마구 생성을 해서 정말 위협적인 데몬이구나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사실은 되게 매력이 없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미호로 막 계속 진화하는 걸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 포켓몬스터지. 그러니까 아나 빼고 나머지 그 데몬 디자인은 다 좋았어요. 되게 근데 특이하잖아요. 얘를 계속 이렇게 놔둘던가 했는데 이게 성우가 되게 귀엽게 연기를 하니까 또 귀엽게 느껴지죠. 아나. 그거 하나 갖고 모든 감정 표현을 다 해야 그러니까요. 되잖아. 구미호 형태로 바뀌면 아나. 이 아나가 일본어로 구멍 아니야? 그렇죠. 아 그런가? 그래서 아마 이름을 그렇게 붙였구나. 거의 여기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붙여 있죠. 무슨 풍선 모양은 아 발룬. 바론으로 나오는데 네. 뭐 벌룬에서 왔겠지. 네 그런 식으로 나오죠. 네. 자 그리고 카에데. 카에데 짱은 켄토를 보조하게 되는 이 평화기관이라는 게 그 데몬 관리하는 이런 어떤 연구소 같이 보이잖아. 네. 구역도 있고. 네. 여기 그 회장님의 손녀였어 알고 보니까. 그렇지.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전드가 데몬 헌터라고 얘기를 했던데 사실은 데몬 사용자죠. 그렇죠. 스카이라고 하나? 네, 아무튼 사용자가 맞죠. 네. 네. 데몬은 사용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포켓몬 같은 거면 막 여러 개 막 던지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딱 하나만 가져다니는데 이 카에데는 방패 데몬이 이기스를 부린다. 이기스. 이기기. 이기기 하잖아. 이기기. 근데 얘는 되게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더라고. 이기스 같은 경우 잠깐 설명을 하자면 5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에 입이 달렸는데 보통은 이제 방패로 이용을 많이 하고 떨어질 때 그 약간 그물망 역할도 하고 뭐 그렇죠. 그리고 얘 카에데가 활을 잘 다루는데 적당히 그 구멍만 남겨놔가지고 활 쏠 수 있고. 그리고 발판 역할도 했죠.
뭐 그런 아주 다양한 장기를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기라고 했는데 얘는 좀 많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카이데는 위기가 닥치면은 큰 활을 쏜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데몬들을 조종할 수 있는 거는 약간 전기 목조 같은 걸 해가지고 그렇죠. 전기를 막 충격을 주면서 이제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카이데는 그걸 쓴 적은 없는데 대신 목걸이는 착용한다. 하지만 켄토가 데려다니는 아나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 그렇지. 그러니까 보면은 좀 잘 대해주면은 데몬과 인간 사이에 유대도 있다. 그렇죠.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걸 무시한다. 이용하고 그냥 얘가 쓸 거가 있으니까 이용은 하는데 되게 싫어. 꺼림칙해. 징그러워. 무서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동용 애니메이션이라는데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까? 뭐 그런 아주 단순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 네. 아무튼 뭐 그렇다. 자, 1화 들어가 볼까요? 일단 핵 재난 후에 도쿄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핵이 뭐 어딘가에 터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데몬 입자가 날아다니면서 이제 데몬들이 나타난 그런 세계야. 네. 자, 초등학교에서 켄토가 아나의 성장 일기를 발표 중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어떤 입자를 뭐 노레이터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거 놔두고 보니까 하루에 한 3mm씩 자라가지고 현재는 4다리가 달린 형태가 됐다. 그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 같아. 그리고 학교에 가져왔어. 그때 난리가 나지. 당장 버리라고. 교사한테 이제 꾸중을 들어. 애들도 막 기겁을 하고. 이렇게 기원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사람들은 데몬은 다 보이는 대로 죽여야 되는 존재로 이제 여기고 있고 길거리에 보면은 무슨 길고양이 같은 그런 데몬들도 있어요. 네. 크게 아주 작은 애들 막 쓰레기통 뒤지다가 막 쫓겨나고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인간의 근원적 혐오를 보이는 존재로 자리하고 있고 켄토는 현재 식당에서 일하는 엄마와 단둘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아들이 너무 아나를 귀여워하니까 엄마도 그냥 에이, 키워라 이렇게 하다가 뒤진다. 뭔 소리야? 결국 그렇게 되는 거네요. 둘이 같이 있으니까 안 좋네 또 이렇게. 둘이 함께라도 해결 못할 문제는 뭐 아주 그냥 많다. 자, 3개월 후가 됐어요. 이제 완연한 강아지가 됐죠. 딱 아나가. 그게 퍼그 새끼 퍼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가? 네, 눈 많은 것만 제외하면 거의 퍼그 닮았어. 살짝. 뭐 그러다가 이제 켄토가 공원에서 우연히 데몬 사용자들이 데몬을 이용해서 데몬을 잡는 광경을 보는 거야. 정말 독이죠. 아무튼 그런 건데 이 부리는 데몬들은 그 전기 충격 앞에서 말했듯이 그 목걸이를 하고 있고 죽은 데몬이 하나 있으니까 이게 목걸이를 빼서 가라로 아나한테 매준다. 왜냐면 아나가 목걸이가 없이 다닌다면 사람들이 겁을 먹으니까 얘는 충분히 조종되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액세서리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엄마랑 켄토가 저녁 식사 중에 아주 큰 복선과 사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복선은 뭐냐면은 큐슈의 어떤 데몬은 시간을 돌리는 능력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아주 큰 복선이 된 것 같아. 그치. 자, 그리고 아나가 능력이 없이 그냥 귀엽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유자재로 물건을 보관 가능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실험을 해보잖아. 너무 큰 건 안 되고 생명체도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걸로 보여. 근데 나중에 이제 구미호로 진화하면 그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 모든 게 가능해지지. 그쵸. 여기서는 약간 힘이 약한 거지. 진화해야 되고 힘을 더 기르면은 된다. 그리고 보관한 순간 상태 그대로기 때문에 일단 뭐 유통기한 다 된 밀가루로 한번 보관케 하는 게 낫죠. 밀가루하고 우유 뭐 이런 거 다 아주 보관하잖아요. 좋지. 근데 밀가루 그래서 중간에 전투하면서 쓰기도 해. 그치. 그 길거리에서 켄토랑 아나를 본 수녀가 하나 있었어요. 이상한 수녀지 그 사람은. 좀. 약간 광신도 느낌으로. 네. 원래는 그 켄토가 애들한테 이제 막 당하려는 상황에서 이제 구해주려고 왔는데 아나 이 데몬을 가지고 있는 걸 딱 보자마자 얼굴이 확 구겨지지. 이러고 있다가 이제 얘를 쫓아다니면서 막 사진을 찍었어.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수녀님은 그냥 정상적인 반응을 한 거일 수도 있어. 이거 악마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사용자들도 있고 한데 굳이 얘한테 그러니까 약간 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거의 극단에 있는 거잖아. 이거 악마와 이런 기독교 쪽이면은. 어쨌든 뭐 이런 작품에서 종교를 좋게 표현해 줄 리가 없다. 아무튼 이 수녀가 아나를 찍은 사진을 들고 와서 뭐 협박 비슷한 걸 내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켄토의 과거가 살짝 나오는데 그 얼굴의 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데모니움 입자. 요게 이제 침투를 한 거고 이게 잘하면 결국 데몬이 되고 그래서 켄토는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을 거다. 라고 벌써부터 불쌍하게 시한부 선고를 해버려. 그치. 자, 그러고 이제 수녀가 결국 평화기관에 아나를 신고를 해요. 근데 현재 포획반이 일본에 없대. 그래서 현상금 사냥꾼. 얘는 프리랜서인 것 같지? 그렇지. 얘를 투입을 합니다. 네. 얘는 뭐냐? 캐스퍼라는 투명 데몬이지. 얘를 부리는 데몬 사용자고 그리고
칼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다니던데 나중에 보면은 무슨 기관총처럼 뿌리잖아. 그러면 무거워서 다닐 수가 있냐 사람이? 그러니까 단련을 열심히 했나 보지 뭐. 어제 그런 칼잡이가 이제 투입이 됐어. 그리고 다짜고짜 그 얘 투명 데몬의 능력은 모든 걸 투명화시키는 아주 재밌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 걔가 터치하면 네. 그죠? 그래서 일단 트럭을 타고 이걸 투명화시킨 다음에 밀고 들어와. 그래서 애들이랑 켄토랑 있을 때 이걸 그냥 했는데 아나가 차단벽을 세워가지고 일단 모면을 합니다.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 프리랜서는 그냥 잡으면 된다, 죽여도 된다 이것만 갖고. 근데 여기서 인간 같지 않은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맞아요. 그렇지. 트럭을 몰고 얘 애를 치려는 애가 벌써 2명이나 있잖아. 그러니까. 얘 하나 있어. 나중에 있는 또 후반에도 나오고 전반 한 3, 4편쯤에 또 나오고 저거 딱 보면서 저 사람 새끼요? 뭐 이런 이게 동화가 아니라니까 이거. 아무튼 모면을 하고 이때 그 부딪힌 트럭이 폭발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 식당에서 일하던 켄토의 엄마도 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딱 그 감으로 안 거죠. 어머 내 아들이겠다 하고 막 달려 나온 거잖아요. 감이라기보다는 그때 누가 얘기를 해줘. 뭐 이렇게 악마 데리고 있는 소년이 트럭에 뭐 덮치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자기 아들밖에 없잖아. 그래서 막 뛰쳐나가지. 그래서 도망치는 이제 켄토한테 막 철근도 떨어뜨리고 막 칼을 핥고 꼭 칼을 꼭 핥아야 되나요? 핥아야지. 아, 난 나쁜 놈이야. 보여줘야지. 너무 싫어. 그러면서 자기가 부리는 데몬을 계속 전기 고문하면서 빨리 저거 잡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잡았어. 그래서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나가 그 보관 중에 있던 밀가루를 탁 내뱉으면서 도주를 한다. 아나가 엄청 똑똑해요. 그치. 뭘 써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애가 강아지처럼 보였지만 거의 사람만큼 똑똑해. 말만 못할 뿐이지 사람이요. 아나로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지. 피카츄랑 진짜 비슷하네. 아나, 아야. 모든 알았어. 아, 좀 진정해. 결국 나중에 칼잡이 데몬 사용자가 계속 추적을 하다가 그 중간에 수녀 그 수녀가 또 나오니까 너 그 데몬 부리는 놈들 나쁜 놈들이고 뭐 하급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차례차례 투명화를 시킵니다. 맨 처음에 옷을 투명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피부를 투명화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정도. 그러고 나서 이 온 동네 건물을 투명화한 다음에 켄토를 아주 쉽게 찾아요. 아, 이거 재밌는 장면이었지. 그래서 이제 폐 건물에서 이 본인도 투명화가 되는 거야. 이 칼잡이 자체도 이렇게 해서 막 괴롭히듯 접근을 하지. 그리고 막 투척검을 기관총 쏘듯이 막 낙사를 합니다. 실제는 애한테 칼을 던지고 난리야. 그러니까 칼만 던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나가 막 돌 쏘면서 막 막아보나 결국 이제 켄토가 일방적으로 구탈당해. 이 어른이 한 7, 8살 된 애를 막 패. 그러니까 이 동화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마구 패. 그리고 한편 엄마는 켄토가 떨어뜨린 열쇠를 보고 아 저기 있구나 하고 폐건물로 가요. 그리고 켄토를 이제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더라고. 이 칼잡이가. 그랬더니 그 단검을 아나가 빨아들인 다음에 내뱉어서 칼잡이 입에 명중. 그러니까 목구멍에. 아, 이러고 안 죽어 어떻게? 그러니까 안 죽은 게 신기하죠? 악 물었나? 아주 깊숙하게 안 먹혔나 보지. 그래서 입에 명중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캐스퍼 목걸이도 켄토가 해제를 해주지. 근데 하필 엄마가 찾아와. 그래서 죽었는 줄 알았더니 칼잡이가 목에 칼을 뽑아서 던진다. 아 그걸 애한테 그걸 왜 던지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맞고 사망한다. 그렇지. 1화부터 사람이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엄마가 죽어야지 애가 각성하지 또. 동화 아니야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시체 안치소에 가보니까 엄마가 이제 누워있고 죽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리고 그래서 뭐 생명체가 아닌 건 보관할 수 있으니 그리고 큐시에 분명히 시간을 되돌리는 데몬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아나에게 엄마의 시체를 보관해 달라고 한다. 그렇지. 그리고 그 칼잡이는 어떻게 됐냐? 그 목걸이 풀어줬잖아요 켄토가. 그래서 먹힌다. 네, 바로 그냥 먹어버리죠. 얘네 데몬들이 데몬끼리도 먹고 사람도 먹고 근데 걔는 이미 죽은 거라고 판단해서 먹은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다 그 먹더라고. 약간 복수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지. 그동안 너 나 괴롭혔지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 투명 데몬이 그 칼제비를 와구와구 먹는다. 살아있을 상황에 먹었던 그냥 거야. 그랬나? 앙 불었어. 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잔혹한 구석이 아동용으로 마냥 치부할 수 없게 만드는. 아니 잔혹한 구석은 있는데 전체적인 그 이야기의 구성이 그러니까 흐름은 전반적으로 다 알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엄마가 죽었지만 살릴 수 있겠냐고요. 아, 그거야. 스포일러를 얘기하자면. 난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얘기해가지고 좀 김 빠졌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하는 거야. 자, 그리고 폐건물 막 뒤지면서 켄토는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 네. 이제 엄마를 이제 뭐 살리려고 큐슈로 가야 되니까. 그쵸. 도쿄에서 큐슈면 남쪽이잖아요. 엄청 멀죠.
엄청 뭐. 애가 가기엔 되게 멀지. 그치. 근데 차 타고 가면 한나절 아니야? 반나절 정도? 예전에 콩트가 시작된다 보면은 막 밤새 달려가지고 후쿠오카에서 라면 먹잖아. 그랬나? 오사카 아니었어요? 후쿠오카 후쿠오카였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오래 운전한 거잖아요. 그렇지. 밤새 운전했지. 애가 걸어갈 거리는 아니긴 하지. 그렇지. 자 이제 그만두자 할 그 얘기 하려고 거기까지 간 거 아니었어? 그런 아무튼 거였어요. 그래서 켄토는 이동하면서 막 먹을 걸 찾아. 이때 손가락 대문 등장을 합니다. 온몸이 그 손가락으로 생겨가지고 막. 아, 그랬나? 그래서 이제 아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 계속 그 빨아들였다 내뱉었다 하면서 이제 길막을 하면서 탈출을 해. 그치. 자 그래서 현재는 카나가 현까지 왔어. 아, 요거 그래서 이 애니 또 재밌는 게 그러니까 도쿄서부터 큐슈까지 가는 사이에 일본의 전 지역을 거의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지. 물론 지금의 일본하고 좀 다르지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지금의 일본이랑 다른 모습을 상상력으로 표현한 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지. 카나가 현이면은 얼마 못 왔어. 못 왔죠 거의. 카나가 현이 걔네잖아. 북산고 있는 데 거기잖아. 슬램덩크. 그렇죠. 에노시마 뭐 이렇게. 거기에요. 진짜 그냥 완전 도쿄 근처. 얼마 못 온 거고 여기는 대먼 위험 지역이랑 경고문도 붙어 있어. 그리고 얘네들 켄토는 계속 아나랑 함께 노숙을 해요. 근데 불을 보관할 수 있으니까 피운 불을 보관했다가 다시 떼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불 같은 것도 다 막 갖고 있다가 뭐 덮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일어났더니 그 풍선대몬 바론이 와서 막 말을 해. 보니까 이제 스피커랑 카메라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고 나가 보니까 뭐 트럭에 데몬 사용자의 우라가라는 애랑 트럭 운전수 수염하고 안경 둘이 있습니다. 일단 착한 어른처럼 보이지. 애가 혼자 있으니까 좀 태워주지 뭐 이런 생각. 셋 다 그냥 착해 보였어. 처음에는 그랬죠. 그렇지. 너 이런 데서 혼자 다닌다고?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강제로 동행을 한다. 어차피 우리도 그쪽으로 간다. 가고 있으니까 타라. 음.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라가가 풍선대문 부리는 얘가 좀 좋은 애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지. 페이크이긴 했지만. 그치. 풍선대문 이용해서 얘네 데몬을 좋아하잖아 켄토는. 트럭 위에서 막 풍경도 감상을 하고 이런 상황에 야생 개떼 데몬들 오면은 같이 퇴치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의 우정을 쌓는 게 보여요. 그렇죠. 뭐 자기 동생이 있는데 뭐 사정이 있는데 어쨌든 네 내 동생 같이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동안 다정하게 동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무중력 데몬 공간이 나와. 여기 막 배가 하늘에 막 떠 있죠. 네, 좀 이상한 공간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무중력 그런 능력이 있는 데몬 때문에 지금 도로도 다 파손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트럭을 통해 가지고 물자를 이동을 하는 게 상당히 버거운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라가가 자기 아픈 동생만 얘기를 하면서 연민을 막 자아내더니 이 데몬 사용자끼리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나 봐. 그렇죠. 길드 뭐 카페 있나 보지 카페. 네. 네이버 카페 같은 거. 아무튼 그런 거 뭔가 뭐 무슨 길드 뭐 이런 거 같은. 네. 보니까 아나한테 현상금이 1억 엔이 걸렸다라는 거를 보게 된 거죠. 눈 돌아가지. 어른은 돈에 약하다. 그렇지. 10억이면 조금 눈 돌아갈 만하다. 그래. 그래서 밤에 그 수영 달린 트럭 운전사 얘가 이제 선배로 보이는데 나는 하루를 위스키 언더락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얼음을 준비 안 했어 이 자식이 하면서 꼰대짓을 하다가 바로 이제 아나가 얼음을 제공하니까 풀어진다.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우라가가 이 소변 보는 수염 남자한테 다가가서 제가 1억 엔이래. 우리 하자. 아, 근데 이 수염남이 의외로 의리가 있어. 거절해요. 너는 애 새끼 걸 뺏고 싶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애가 좋아하는 쟤를 뺏어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지. 동생이 아파. 그렇지. 안 아파도 10억은 좀 아니야, 근데 그럴만해. 얘는 안 아팠으면 그냥 뒀을 수도 있어. 그래서 거절하니까 바로 그 바론에 가시로 조지는 게 나와. 아, 그러니까 이건 좀 의외였어. 뭐 이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조져? 뭐 바로 그러니까요. 죽이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근데 그 봤을 때 여기 장면에서도 약간 좀 대충 쏘는 느낌인 거예요. 아니 그 대충 쏘는 거 치고 너무 많이 박혔던데. 이건 죽어 이러면. 근데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급소는 피해서 쐈다고. 그건 이제 그 바론이 착해서 그런 거지. 얘 명령한 애는 죽이란 얘기였어. 근데 죽이진 않았어. 그렇지. 바론 꽃 좋아하잖아. 예, 그러니까 바로 맞아.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데몬은 나쁜 존재가 아니다. 바로는 진짜 맨날 꽃 좋아해가지고 걔한테 맨날 보니 말 저리 치워 막 이랬잖아요. 그렇지. 그럼 감수성 풍부한 애한테 자꾸 맨날 가시 쏘라고 시켰어. 아무튼 가시를 쏘고 돌아와서 그 안경남까지 가시로 조진다. 얘도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어. 아니 온몸에 그렇게 박혔는데 살짝 박혔나 산다고? 보지. 동아- 1cm밖에 안 동아지가 박혔나 살아야 보지. 되나 보지. 관통한 것도 되게 많았어. 다 그냥 요 겨드랑이 사이로 관통했나 보지. 장급수를 피해서 관통했나 보지 뭐. 아 진짜 출혈사 하겠다. 아무튼 또 도망치는 켄토. 얘는 계속 쫓겨. 그러니까요. 그 도망가다가 이 다리가 있는데 아나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네. 이 다리에 나사만 보관을 하게 쫑쫑 만드는 뽑아. 거야. 그랬더니
그 쫓아오는 트럭이 이 다리가 무너지면서 이게 좌초가 됐지. 그러고 나서 바로는 거의 이 켄토를 잡았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그런 순간에 자기 주인이 트럭이 막 떨어지려고 하자 켄토를 쫓다 말고 트럭을 구해요. 그쵸. 이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네가 놓쳤다. 그래서 다시 전기 지짐이를 한다. 아, 그래도 좋아해가지고 자기랑 같이 다니는 사람을 그치. 구해준 건데 그것도 모르고. 꽃 좋아하는 바론 상처 입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켄토랑 아나는 바론의 수색을 피해서 밤새 또 노숙을 하죠. 그리고 생고쿠하라 억새 고원 여기 도착을 했는데 바론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꽃으로 우라가한테 어필을 하나 대차에 까인다. 이 혐오스러운 새끼, 이 못생긴 놈, 막 이러는 거지. 내면을 보라고 내면을. 그러니까 저렇게 꽃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켄토가 걸려요. 다시 바론의 매몰찬 추격, 가시공격이 막 시작이 되는데 죽어도 안 맞더라. 일부러 안 맞히는 느낌. 그럴 수도 있어. 애는 안 맞춰? 마음이 약해. 애가 좀 약해. 그래서 마음이. 그런 것 나중에는 같아요. 저는. 일부러 안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무중력 배가 있는 공간이었잖아. 위에 막 도망가다가 떨어져. 그랬더니 우라가 이 새끼가 트럭으로 돌진을 한다. 나 육성으로 그랬다니까. 저기 사람 새끼가. 이러고 나서 이화가 끝났단 말이지. 그래서 바로 사마를 볼 수밖에 없는. 살았어요. 그치. 땅에다 구멍을 뚫어서 살았어. 아, 이거 아이디어 좋더라고. 아나가 이제 그 공간만 빨아들인 거지.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풍선 대문을 잡고 날아갔다. 다시 또 떨어지니까 또 트럭이 또 돌진을 하네. 그리고 아나가 이제 또 붙어가지고 그 트럭 운전사 이 우라가한테 팔에 불을 붙여버려. 불을 또 내뱉으면 돼. 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결국 트럭이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된다. 그런데 바론이 이제 날아다니는 데몬이어서 이제 구하려고 자기 주인 구하려고 이제 잡았는데 하필 얘가 우라가 한쪽이 기계팔이었잖아. 오토메일이었어요. 그치. 의수였는데 요걸 잡고 의수만 남기고 떨어졌다. 아래 트럭 폭발. 아나도 구했지. 그렇지. 아나도 뭐 빽 해가지고 뭐 위에 올라왔어. 얘가 진짜 머리가 좋은 게 이 공간이 없으면은 갑자기 긴 막대기를 꺼내가지고 잡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머리가 너무 좋아. 그렇지. 아무튼 우라가가 죽었다. 그랬더니 이제 켄토는 알아. 바로는 우라가를 사랑한 거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아, 그리고 결국 그 유일하게 잡았던 기계팔과 얘 동생의 그 로봇 장난감을 한 대 모으고 뭐 그냥 그렇게 다시 길을 떠나려는데 아까 분명히 죽었어야 맞다가 수염남과 안경남이 살아있다. 급소를 피해 쌌다. 뭐 그 이렇게. 바론이 우리 생각해가지고 급소를 피해 싸줬다. 바론 착한 놈. 자, 우리는 트럭을 좀 뺏겼잖아. 터졌잖아. 그 도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나가 있다. 둘이서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 가는 거지. 얘는 진짜 그래 맨날. 그래서 되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둘은 켄토랑 아나는 이 어른들한테 식량을 건네받고 계속 여행을 하게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챕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 후지산 근처까지 온 거야. 많이 왔어 그래도 꽤. 시즈오카. 시조카 왔어. 근처에 이제 출입 금지 숲이 있는데 여기 이제 미지의 데몬이 있어.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천수란 이름이 붙었죠. 네. 손이 많아서. 이거 연출 좀 재밌었어. 그 한 명이 도망치다가 어떤 사람이 구해주는 듯이 했는데 나중에 걔 얼굴을 보니까 목이 사라져 있잖아. 목만 남아 있었나? 손만 남아 있어. 아, 손만. 그 연출 재밌더라고. 손만 남아 있었어. 자, 시즈오카 근교에 이제 트럭 휴게소인데 여기를 아예 거점 삼아서 이제 마을이 되어 있지. 그래서 난 이 작품을 보면서 되게 의아한 게 문명의 격차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그러게요. 여기가 제일 형편없어. 이 시즈오카 근교의 트럭 휴게소는. 그치. 나중에 보면은 그냥 멀쩡한 도시도 많더라고. 그치. 네. 그래서 뭐 이럴 수도 있나 보다. 뭐 통신이 그거 안 되나? 아니잖아. 데몬 사용자들끼리 막 그 주고받는 커뮤니티 보면 통신 다 돼. 그냥 살릴 곳만 살리고 물자도 포기할 땐 왔다 포기했나 갔다 해. 보지 뭐. 근데 물자가 조금 왔다 갔다 하기 조금 힘든 구역인가 보죠. 아무튼 그걸 보면은 여기가 제일 형편없는 곳인데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호텔에서 자야겠다라는 마음에 가는데 보호자가 없다가 이제 벤치를 먹습니다. 그렇죠. 원래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해야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요 그 마을에 아주 문제아 3명이 있잖아. 어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도둑질을 하고 막 도망가고 뭐 이런 걸 보여주지.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순수함이라는 게 참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잔인한 부분이기도 해. 근데 여기서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굶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쳐도 된다라는 식으로 되게 순수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그렇게 또 생각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아나가 물건만 쏙쏙 빼가지고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쫄쫄 굶는다. 그리고 또 노숙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상황에 카에데 짱과 만난다.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거죠, 여기서? 이 작품의 히로인이죠. 그렇죠.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제 방패 데몬 이기스로 이제 막 포위를 해. 되게 멋있다, 막 철로 된 거예요, 막 이러면서
어쨌든 이 카에데는 아나를 데려가려고 온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믿고 둘이 함께 료칸으로 간다. 애다. 어떻게 믿어 이거를? 갔는데 이제 카에데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했죠. 지금 데몬 사용자들 가운데 네가 1억엔 수배가 됐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나가 수배된 거죠. 그치. 그래서 너 평화 기간이라는 거 알아? 몰라. 그리고 막 설명해줘. 그럼 뭐 그런 거야라고 이제 시청자도 납득을 시키고. 아 그런 데가 있구나. 이제 아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관장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중심이 되는 기관처럼 보이죠. 네. 자 한편 그 도둑놈 어린애 3명은 도로보라고 적어놨어. 도로보 도로보가 이 3인이 도둑. 계속되는 도둑질 실패에 결국은 그 숲속에 가면 안 되는 아까 그렇지. 천수가 있었던 네. 그 가서 쇼핑센터 폐건물인데 여기 한번 뒤지자. 거기 어차피 데모 있어서 사람들 잘 안 가서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다. 진짜 많았어. 데몬이 근데. 있잖아. 이게 중요한 걸 생각을 못해 이 인간들이. 근데 가자마자 천수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카에데랑 켄토는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난 엄마를 되살려 여행 중이다. 그리고 뭐 이런 상황에 그 아까 갔던 도둑놈 3명 중에 2명이 이제 도망쳐서 마을로 와. 제일 나이 많은 그 소년 하나가 거기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 요청을 하니까 마을의 모든 데몬 사용자들 길드 집합을 하게 돼. 근데 다들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꺼리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것도 천수 있고. 때 사람들 많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기로 한 게 이제 카에데만 남았어. 그리고 마을 자경단원 2명 붙여주고 켄토랑 아나도 우겨서 가게 됐다. 어차피 카에데 혼자는 안 되고 아나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게 돼요. 그리고 천수는 어떤 데몬이냐. 이제 가면서 자경단원들이 설명을 해주지. 원래 목걸이로 이제 조정이 되고 있었던 데몬이었는데 이 주인이 얘를 계속 학대를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여전히 인간에게 되게 큰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천수가 가서 만나 보니까 정말 나뭇가지가 막 여기저기 자란 그런 형태인데 그 모든 손에 다 칼을 들고 있죠. 그렇지. 그래서 막 조지는 그런 스타일의 데몬이었던 거지. 그런데 이제 카에데가 화살 공격을 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이기스가 막 구멍을 뚫어서 거의 가리고 딱 뭐 공격하나 아주 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심지어 화살도 종류가 약간 있더라고. 그러니까 폭격 달린 건 하나밖에 없어. 폭약은 그래가지고 하나. 중요한 순간에만 쏠 수 있대. 그치. 거의 그린에로 오죠 여기. 아무튼 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추락한 천수를 향해서 이제 포격 달리는 요 한 발짜리를 명중시키면 끝날 것 같은데 이 천수가 사라졌지. 근데 그 사이에 고립됐던 아이는 구했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 그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 조그만 데몬들을 다 죽였다는 걸 알게 돼. 그렇지. 그 사실을 알고 켄토가 되게 우울해. 얘네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잖아. 그냥 얘네들 죽여서 돈 벌자 뭐 이 정도. 그걸 갖다 주면 돈이 된다고 그렇지. 하니까.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 어쨌든 그런데 켄토는 납득을 못하고 굉장히 우울해한다. 그러고 돌아가던 중에 다시 천수가 또 나타나죠. 그런데 이 폭약은 필살기잖아. 한 발밖에 없다고 했어. 그래서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아나가 이 화살을 흡수한 다음에 내뱉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폭탄이 달린 이 화살이 명중을 한다. 재밌는 똑똑해. 싸움 방식이었어요. 이거. 아니 너무 똑똑해. 어떻게 각도를 이렇게 다 맞춰서 해. 그러니까 다른 화살, 이 일반 화살을 이제 삼킨 다음에 뱉고 이런 식으로 이제 눈길을 끈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화살 맞춘 거지. 그렇지. 그런데 안 죽었어. 막 가지가 자라나면서 재생을 한다. 그래서 아까 재공격이면 이번에 제재 공격을 한다. 난 이게 제재 공격이 뭔가 했어. 제재라는 게 뭐지? 했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나랑 천수가 또 1대1 막 싸움을 하는데 그 아나를 칼로 막 내려칠 찰나에 결국은 켄토가 아나를 감싸요. 그랬더니 멈춰. 아니 인간이 이렇게 보호할 수가 있나 생각을 했겠지. 그런 거죠. 그리고 천수가 갑자기 칼을 놔요. 그랬더니 이제 카에데가 아주 잔인한 짓을 하지. 오. 이기스 먹어! 근데 진짜 가서 먹어. 아니 근데 이기스 새로운 능력이 있었네. 해가지고 둘러싸면서 토네이도 공격을 한다. 대식가네 대식가. 그래서 다 먹으니까 이제 사라진 거죠. 재생을 못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무사 기한을 했지. 그런 다음에 늘 그렇듯이 뭐 이런 거 끝나면 파티를 하잖아요. 근데 파티가 끝난 후에 이 켄토가 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들 셋이 자기 잘못도 모르고 또 그 1억엔에 걸렸다는 걸 알고 아나를 뺏어가려고 해. 근데 이때 이제 카에데랑 이기스가 막아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아이들이란 표현이 나와.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카에데랑 켄토는 마을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약간의 여운이지. 천수의 그 다 먹어쳤다는 생각되는 그 조각 하나가 가지가 빼꼼 자라면서 끝납니다. 그렇지. 나중에 또 거기 가는 애들 죽겠네. 아무튼 뭐 그런 장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5화 들어서면 이제 나고야까지 도착을 했어요. 많이 왔어요. 진짜.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여자애하고 아빠가 타고 있어서 조종사는 이미 죽었고. 근데 뭐 여자애가 처음에는 막 다리도 낑겨 있는 걸 아나가 되게 쉽게 빼주죠. 위에 있는 물체를 없애가지고. 근데 이때 여기에 중요한 거는 거미 모양의 거대한 데몬이 있대요. 여기에. 진짜 크지. 진짜 커요. 그리고 나고야 수준이었어. 그리고 나고야 성하고 합체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디자인도 되게 좋더라고. 멋있죠. 뭐죠? 얼굴은 꽃 모양으로 돼 있고, 그 나고야 성은 없고 있고, 그 얘가 특징이 수집하는 걸 좋아한대. 수집 왕. 그래 자기가 이제 뭐죠? 아지트 같은데 다 그걸 거미줄로 묶어놨잖아요. 그렇지. 그 컬렉션을 막 해놨어. 거기에 이제 비행기를 들고 가려고 그 거미줄을 뽑아가지고 가져가죠. 근데 그때 이제 아빠하고 카에덴 떨어졌어. 비행기 안에 있다가. 그렇지. 그래서 여자애하고 켄토하고 아나만 이제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거미의 소굴로. 네, 비행기에 탄 채로.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초반에 나왔던 데몬들은 거의 뭐 커봤자 뭐 인간 뭐 한 2-3배 정도? 그런 정도였잖아. 근데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이거는 인간이 살 수가 없는 세계처럼 보였거든요. 그렇지. 여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고야는 완전히 폐허가 됐고 근데 얘를 어찌하지를 못해서 그냥 내비둔 거야? 나고야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판왕으로 나오는 거는 판데모니움이었나? 그거는 그래서 결국 미사일인가 뭘 쏴가지고 그 동네를 거의 초토화된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일본 전역에 이런 애들이 많아서 여기까지는 순서가 안 왔나 보지 뭐. 그런 거 같아요. 그 판데모니움. 판데모니움. 아무튼 뭐 그런 끝판왕. 걔는 초반에 뭐 예전에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뭐 몇백만 명을 죽였다. 네. 그렇지. 뭐 그렇겠지. 그 덩치가 이렇게 엄청 등장하는 큰 거로 순간.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핵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하는데 어쨌든 요것도 큰 편이다. 그거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큰 편이다.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쨌든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재밌었고 네. 이렇게 확장을 해서 못 살 동네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동네별로 평차가 큰 게 아마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닐까 싶어요. 초반에 봤을 때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 도쿄가 너무 멀쩡했고 그렇지. 애는 막 반려동물도 키우고 뭐 그랬잖아. 그랬는데 점점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개판이다. 서울만 살렸다 걔네도. 그런가 봐. 나고야 버려. 하여튼 그래서 카에데가 이제 데몬 사용자 길드 지부를 찾아가죠. 그 아버지가 의사니까 돈이 좀 많은가 봐.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의뢰를 것 같더라고. 하죠. 그랬더니 모였어 진짜 사람이. 한 세 명 모였더라고. 그리고 세 명이 쓰는 일본이 재밌죠. 가위바위보 있잖아. 진짜 그런 거 있었어. 아니 그리고 생긴 게 악역처럼 생겨가지고 얘네가 뭐 배신하나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배신은 안 하지만 그래 정보는 흘리잖아요. 그렇지. 어쨌든 만약에 얘네들도 팀이 있었으면 아나 납치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진짜 가위바위보가 뭐였냐면은 가위랑 바위는 바위를 쏘는 데몬이었고 가위는 막 자르는 거 볼은 날아다니고 뭐 이런 애들이었어. 그래서 그 명확히 나오진 않는데 되게 웃기려고 했다. 진짜 웃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거미줄 그냥 쉽게 잘라줬다. 그렇지. 가위로 자르면 되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켄토랑 그 여자애는 거미왕이 좀 다른 데 갔어.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탈출하기로 합니다. 근데 괜히 뭐 소파에 앉고 싶은데 거미줄 있는 거 싫다 그러니까 아나한테 치워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 몇 개 빼다 보니까 이제 하중이 안 좋아졌는지 막 우르르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걔나 수집하던 것들이 망가진 거지. 근데 그걸 수집한 걸로 망가뜨리게 되면 거미왕이 엄청 화낸다고 그거를 이제 데몬 사용자들이 얘기를 하는 걸로 알려주잖아요. 제 가면서 알려주지. 근데 이미 화를 내게 만들었다. 그렇다. 그 왜 천수가 맨 위에 있는 금색 물고기 같은 거 그거 되게 귀중하게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그걸 뽀셔버렸어.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애들은 막 도망치고 쫓기다가 결국 거미줄에 봉인이 당하고 그냥 거의 죽게 생겼죠. 그때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 아빠랑 카에데랑 나머지 헌터랑. 가위바위보 헌터.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지. 건물도 무너지고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모두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뭐 쟤랑 싸운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인간이 어떻게 고지라랑 싸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켄토가 도망치다가 건물 잔에 또 맞았는지 기절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거미가 와가지고 그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아나가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설명할 때처럼 구묘 이런 형태로 막 진화를 합니다. 되게 멋있어. 그리고 보라색 그 구멍을 막 넘나들면서 엄청 잘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막 이동하는 거죠. 창을 넘나들면서. 그래서 거미는 뭐 어디 공간에다 가둬버린 것 같아. 사라졌죠 금방.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해봐. 그런 네.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났으면 됐는데 이후 갑자기 광폭화하게 되잖아요. 버서크 모드. 그래서 뭔가 보라색 구가 엄청나게 커지는 장면만 보이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켄토가 끼어나 보니까 아나가 깊게 파인 그 구멍 안에 납작해져 있어.
다시 조그마해지는 상태로. 납작해졌다고 바람 넣어주니까 뭐 부활을 해버려? 이건 좀 어. 동화 같다. 진짜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실험체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아나가.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뭐 뼈도 없고 장기도 없다라는 음. 식으로 나와서 그렇긴 했어요. 충분히 그냥 풍선으로 음. 시험할 수 있었다. 뭐 그랬다. 그러니까 얘는 켄토는 아나가 변신한 것도 못 봤고 어떤 상황인지 아예 모르고 있죠. 그렇지. 아무튼 근데 평화기관에서는 또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 CCTV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평화기관이 생각보다 정보력이 좋아. 나고야는 못 지키지만 CCTV는 지켰다. 그렇지.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나는 되게 위험한 존재니까 포획을 해야 된대. 음. 그래서 여기서 신캐릭터가 등장하죠. 코코노에라고. 이 사람이 아마 포획하는 그 중심 인물인데 해외에 파견 나갔다가 이제 돌아온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터 중에 한 명이 그 아나를 직접 포획하는 건 하지 않고 대신에 그냥 제보만 해도 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실만 제보를 하게 되는 왜냐면 거죠. 그 환경을 봤는데 어떻게 포획하겠어.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빠진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교토로 이동을 합니다. 카에데랑 켄토가 아빠랑 그 여자애랑은 빠이빠이 했어. 그리고 이제 교토로 이동한 거죠. 데몬 재앙 이후에 이제 여기는 이축이라는 걸 했대. 그래가지고 진짜 거의 본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거기만 되게 예쁘게 다 유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전통거리를 갑자기 왜 지키고 있는 거야? 그냥 보여주고 싶나 보지. 이축까지 해가지고. 그냥 그 예쁘게 그냥 디자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교토잖아. 어쨌든 여기 공간에 되게 공을 많이 들였어. 태국에서 작업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배경 쪽은 거기서 다 해줬나 보다. 약간 인물 디자인이 켄토가 네. 눈이 너무 멀어서 조금 이질적으로 보이긴 하잖아. 네.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네. 얘는 데몬이다 이런 생각으로.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디자인이더라고. 아니 코코노에도 조금 못생겼잖아요. 코코노에도 약간 눈 벌어졌어. 그런가? 아니, 대부분 다 벌어졌는데. 약간 태국 스타일인가 이게? 아니 모르겠어. 다른 애들이 하도 벌어져서 카에데가 이뻐 보이는 거야. 아 그쵸. 카에데만 조금 정상적으로 생겼어. 아 왜 이렇게 눈을 벌려두는 거야? 그리기가 쉬운가 보죠. 그래야. 아 거기 가운데 고속도로도 내겼어. 무슨 소리야. 하여튼 그래서 숙소로 이제 도착해가지고 카에데가 되게 긁죠. 신용카드를 긁는다는 얘기예요. 아, 난 누구 신경을 긁었나 그 생각했네. 내 신경을 들고 있는데 니가? 그리고 각자 뭔가 활동을 하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저녁 때 그냥 같이 밥이나 먹자 하고서는 이제 각자 다닙니다. 근데 카에데는 평화기관에서 왜 아나를 노리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연구원에 자기 후배가 있대. 중학교 후배. 이치노세라는 여자애한테 전화를 꼬북이지 뭐 거의. 이제 그 뒤부터는 그렇게 되죠.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8년 전에 세월이 섬 실종 사건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섬 전체가 사라졌어. 어. 근데 그게 보관 데몬이 저지른 짓이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나가 등장하는 순간 보관 데몬이 또 나타났구나. 그래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미리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얘를 빨리 납치하려고 했던 거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카에데는 또 도서관 가서 막 자료를 수집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그 세월이 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이때 주민이 2,000명이 같이 사라졌대. 그리고 거기- 심지어 카에데 엄마도 포함돼 그쵸. 있었죠. 연구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하에데 할아버지잖아. 네. 이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네.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평화기관이라는 것을 설립했다. 아직도 데몬을 되게 증오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 디자인은 요즘에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좀 짜증이 나. 코에다가 빨대 꽂고 맨날 휠체어 이상한 맞아. 휠체어 타고 다니고 약간 이런 거 너무 머리 많이 좀, 나와서. 머리 좀 까지고 길고 흰머리하고. 그죠? 이게 수성의 마니아에도 나왔고 최근에 본 SF 작품 중에 이런 식으로 노인 디자인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종의 장르가 됐지. 아니 이 정도면은 잘 걸어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튼튼한 노인으로 나왔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SF이기 때문에 뭐 휠체어 그냥 좀 독특하게 뭐 디자인 하든가 약간 반중력 장치를 뭐 프리저처럼? 뭐 그렇게 만드는 건데 너무 손쉽게 접근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야. 조금만 다르게 또 좀 독특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구석을 애초에 차단한 듯한 그런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코코노에도 이제 카에데가 카드 사용했으니까 그 내역 보호선 이동을 한 거죠. 아나를 잡기 위해. 그렇죠. 그러고 나서 켄토 저녁 약속. 그 켄토가 이제 카에데 만나는 줄 알고 갔는데 뭐 거의 요정 같은 데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좋은 횟집인가 보지 뭐. 그냥 좋은 데였어요. 횟집에서 좋은 물고기가 이자카야. 날아다니면서 막 가루 뿌리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 너무 어울리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그냥 원래 그냥 있는 장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코코노에가 데리고 있는 데몬이 수면 유도할 수 있는 뭐 가루를 뿌리는 물고기 형태였죠. 그치. 휴피라고 계속 부르던데. 휴피 하는 그래서 애가. 켄토는 아나를 재워버리고 아나를 들고 튄다. 그래서 납치됐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평화를 둘이 이뤄냈다. 떨어졌어. 그렇게 6화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너무 성의 없이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나오면 다음 시간에. 말을 똑바로 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자, A보다 발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랫!